수학 1 페이지 195 이 등비 수열 볼게요. 같을 등 비율.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관계가 성립한다면 비율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은 이겠죠. 그리고 공비가 얼마냐면요. 공비는 R로 쓰고 공차는 D로 썼었죠. 공비는 R로 쓰고 그리고 얘는 2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쓰느냐? 얘는 첫 번째 항은 2고요. 두 번째 항은 2에다가 2를 곱해서 4가 되죠. 그죠? 첫 번째 항은 2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한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항인데 공비를 한 번 곱했고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 2 곱하기 2의 2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초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만 곱해서 8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차 D n-1D 이렇게 우리가 썼었잖아요. 등비수열에서는요. 초항 플러스 n-1D 이렇게 썼던 것처럼 여기는 n-1제곱을 곱해줍니다. 자, 여기서도 수열 예측이 가능해요.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네모칸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얘가 만들어진다면 얘도 곱하기 3을 해서 만들어지면 되겠구나. 그죠? 요렇게 18 곱하기 3인 54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여기는 6 나누기 3 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얘는 6 나누기 3 얘를 곱하기 해서 곱하기 3 해서 얘가 됐으니까 거꾸로 6 나누기 3 하면 여기가 2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예쁜 수열들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관계식 한번 볼까요? 다음 항은요. n 플러스 1번째 항, 즉 다음 항은요. 그 전 항에다가 공비 R만 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 항을 직전 항으로 나눠요. 비율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공비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괜찮습니다. 다 지워진 것 같이 보이니까 다시 체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공비를 찾는다. 아니면 직전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다음 항을 찾는다. 이거는 등비수열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461번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점차 줄어들고 있죠. 어떻게 줄어들고 있어요?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관계죠. 나누기 3이라는 건 곱하기 3분의 1씩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초항은 얼마입니까? 초항은 9고 공비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A n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죠. 9 곱하기 3분의 1에 n-1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9도 3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해요. 9라는 애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걸 얘를 역수하고 2제곱해라 그러니까 9와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된다? AN은 3분의 1에 얘는 더하시면 되겠죠.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합하시면 됩니다. n-3 이렇게 n번째 항,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3, 3배는 3배인데 마이너스 3배씩 곱해지네요. 6, 3, 18 여기도 마이너스 3 계속 마이너스 3씩 지금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초항은 2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AN은 그냥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2라는 숫자는 3의 몇 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냥 2 그대로 써주시고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3번 봅시다.
등비수열 4, 8,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초항은 당연히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씩 곱하죠? 마이너스 2씩 곱하고 있죠.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일반항 AN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놓고요. 얘가 얼마면 돼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이 마이너스 511이에요. 그러면 일단 양변을 4로 한번 나눠볼까요? 양변을 4로 한번 나누면 마이너스 2에 n-1 제곱은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n 구하면 되겠죠. 128이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2의 7제곱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1이 7제곱이래요. 그러면 n-1이 7번째. 그죠? 그럼 n은 제8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어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가 n-1이 아니라 2n-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은 직접 구해보고 얘는 어떤 숫자를 정리한 꼴이니까 구해봅시다.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에 여기다 1 대입하면 1. 6이네요. 6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3 곱하기 얘는 2는 4 에서 1 빼면 3 곱하기 8 2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초항은 6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공비는 뭔지 한번 볼까요? 24 두 번째 항 나누기 첫 번째 항을 하면 공비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인 A1은 6이다. 공비인 R은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5번 볼게요. 두수 3과 96 사이에 4개 실수를 넣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숫자가 4개니까 전부 수열은 6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나열하라라고. 그러면 465번은 일단 초항이 3입니다. 그죠? 3이고 공비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했고요. 여섯 번째 항이 96이다를 이제 활용할 거예요. A의 6이 3 곱하기 R의 6-1 5제곱이고 그게 96이다. 그럼 양변을 3으로 일단 나눠서 R의 5제곱이 32이다. 그럼 뭡니까? 2겠네요. 2의 5제곱이 30이니까 R은 2입니다. 그러면 계속 2 곱하면 되겠죠? 3, 2, 6. 6이 12. 그 다음에 24, 48. 이렇게 순서대로 2씩 곱해서 순서대로 4개의 숫자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67번 봅시다. 언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몇씩 곱해지고 있어요? 3씩 곱해지고 있는 상황인 게 보이죠? 그래서 초항은 3이고 공비가 3이다. 라는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3은 3의 한 제곱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그냥 3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3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00보다 커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의 n제곱이 50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3의 몇 제곱 공식을 잘 모르니까 3의 4제곱은 81. 그죠? 3의 5제곱은 여기다가 3 또 곱하니까 243. 그러면 3의 6제곱은 뭐가 될까요? 여기다 3을 곱하면 4, 32, 72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제곱에서는 일단 500이 안 넘었으니까 500보다 커지는 건 6번째 항. 그죠? 제6항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항만 해도 243이기 때문에 아직 안 커졌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469번 봅시다. 각 항이 실수이고 3항하고 6항이 알려줬어요. 일반항을 구하래요. 자, 일반항의 공식 AN은 초항 플러스 공비의 n-1제곱이죠. 그럼 여섯 번째 항 알려줬으니까 여섯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 구해볼게요. 자, 여섯 번째 항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분수로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약분하고 싶어서.
자, 여섯 번째 항은 여기다 n 대신 6을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n 대신 3을 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개 약분하면 a 약분되고요. 두 개 약분돼서 뭐만 남느냐? r의 세제곱만 남고요. 얘도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죠? 486 나누기 18 하면 27,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면 r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반항 구하래요. AN은 초항 얼마입니까? 초항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초항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초항 구할게요. 여기서 초항 구해볼까요? 자, 초항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제곱 9는 18. A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공비와 초항을 알았으니까 A3으로 구한 거예요. 구했으니까 얘를 일반항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죠. 자, 473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L1과 L2를 공통 접선으로 하고 외접하는 5개 원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9,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6이었어요. 한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서 얘네들이 일단 닮은 꼴, 누가 봐도 닮은 꼴의 그림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특히 자주 출제되는데요. 그런 그림 문제들은요. 반드시 등비수열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뭐만 알면 돼요? 초항하고 공비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요. 원 3개만 가지고 일단 구해봤어요. 여기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하고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C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가 접해 있기 때문에 요 길이도 A, 요 길이도 각각 반지름이라서 B, 여기서 여기 사이에 얘도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 길이가 각각 A, B,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얘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각각 직사각형화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여기 보이는 길이 있죠. 다른 색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이는 요 길이, 여기 노란색 보이시나요? 요 길이는요 전체 B에서 A를 뺀 만큼 길이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요 길이 보이시나요? 이 길이는 전체 C에서 B를 뺀 길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길이는 A 플러스 B. 그죠? 두 개의 반지름이니까 A 플러스 B.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또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거 보이시죠? B 플러스 C 이렇습니다. 왜? 얘네는 닮음인 삼각형이에요. 닮음인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인데다가 얘는 서로 닮음인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비율이 같아서 얘네들끼리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A 플러스 B랑 C 마이너스 B의 곱은 B 마이너스 A랑 B 플러스 C의 곱과 같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정리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봤더니 분배하면 AC, AB, BC, B의 제곱, B의 제곱, BC, AB, AC. 그래서 각각 똑같은 거 있는 것끼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이 B의 제곱이 이 AC, B의 제곱은 AC. 뭐 생각나십니까? 가운데의 제곱은 AC, ABC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에 곱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 4, 8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의 제곱인 16은 양 끝의 제곱인 16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입니다. 그래서 원 5개 중에서 첫 번째 반지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홀수 차수 중에서 5번째 항의 반지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항의 성질에 의해서 AN은 초항 곱하기 R의 n-1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이니까 A5는 초항이 9죠? 9 곱하기 R의 4제곱 그러면
9 곱하기 R의 4제곱이 16이래요. 그럼 R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9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R은 얼마예요? R의 4제곱이 있지만 R이 얼마인지는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R의 4제곱 형태로 두고 만약에 R을 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얘도 4제곱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항, 그죠? 얘네 둘 무시하고라도 계속 얘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등비 수열을 이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2, 4, 8, 16, 32.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무시하고서라도 2랑 8이랑 32는 등비 수열을 이루죠. 그죠? 얘한테 4 곱하면 이렇게 되고 8에다 4 곱하면 32 되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성질로 가운데 있는 거 구할게요.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가운데의 제곱은 양 옆에 곱과 같다. 그럼 9 곱하기 16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9 곱하기 16하고 같으니까 얘는 곱한 거 뭐가 나와요? 얘는 16 곱하기 9 한번 해볼게요. 6, 9, 54 9, 144네요. 아, 얘는 이것도 가능하죠. 얘가 144니까 b의 제곱이 144니까 b는 12다. 이렇게 처리하면 정말 쉽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인 얘로 처리하면 등비 중앙을 알면 정말 쉽죠. 위에서 등비 중앙을 이렇게 내가 증명을 해줬으니까 등비 중앙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등비 중앙이 아니라면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항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R 제곱은 구할 수 있잖아요. R의 제곱은 3분의 4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고 그죠? 공비가 음수는 아닌 걸로 보이죠. 현재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R의 제곱은 구할 수 있어요. R의 제곱까지는 우리가 구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 초항 9 곱하기 R의 3-1 R의 제곱 이렇게. 그죠? R의 제곱이 필요한 상황인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9 곱하기 R의 제곱이 얼마였어요? 3분의 4였죠? 그러면 12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얘를 R로 만들어가지고 구할 필요 없이 뭐로 R로 만들어서 구합니까? 어차피 R 제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문제집의 풀이보다는 선생님처럼 풀이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겠다라는 얘기 한번 해봅니다. 자,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의 계산. 자, 등차 수열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차이가 똑같으니까 자, b는 얘네 둘 더해서 2로 나눠. 이거 등차 중앙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위에서 증명해준 공식이 있었어요.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 끝의 곱과 같다. 얘는 등비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 여기 나오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면 이렇게 논다고 했어요. A 있고 D만큼 하나는 D만큼 크고 하나는 D만큼 작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등비 수열은 A가 있으면 R 한 번 곱하고 R 두 번 곱하고 이런 식으로 둡니다. 여기를 나누기를 A 나누기 R, A 곱하기 R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475번 볼게요.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뭘 갖고 찾아라? 등비 중앙을 가지고 찾아라. 양 끝의 곱은 가운데의 제곱과 같습니다. 앞의 제곱 플러스 이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9x 제곱. 그러면 저쪽으로 넘길 거 그랬다. 그죠?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44는 0.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할게요. 뭐로 나눌 거냐면요. 마이너스 8로 나눌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나옵니다. 6, 3, 18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6
그냥 x값 구하라고 그랬죠. 뭐 자연수 x 뭐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두 개 다 x값으로서 답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77번 봅시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습니다. 세 수의 합이 14, 곱이 64래요. 그러면 세 수의 합은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A로 묶어서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은 14 이렇게 하나 둘 수 있고요. 세수의 곱 얘는 뭐가 있습니까? A도 3번, R도 3번 이렇게 곱해지겠죠? AR 전체의 세제곱이 64입니다. 그죠? 그럼 AR은 얘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의 세제곱이 64니까 마이너스 4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마이너스 4를 세제곱했으면 마이너스 64 나왔을 거니까 뭐 얘 세제곱 풀 때는 양수면 그냥 양수값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로 어떻게 풀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뭘 할 거냐면요. AR이 얼마인 줄 알고 그리고 얘도 이 값하고 요 값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요. A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걔네 둘을 식을 한번 나눠볼게요. AR 그리고 A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AA 이렇게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4분의 14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2분의 7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R의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2분의 7이니까 그죠?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정리하면 2R의 제곱 플러스 2R 여기다 2분의 7에다 2 곱하면 7이고 얘는 곱하기 하면 2고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2R R 그 다음에 잠시만요. R 플러스 1이고 2분의 7 여기 R이 남았으니까 R이 열로 가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여기 R이 넘어가야 되는데 R이 넘어가지 않은 채로 지금 계산이 돼서 여기에 다시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약분이 됐잖아요. 2분의 7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R을 양변에서 곱해줄게요. R을 곱해서 R도 약분시켜서 갈게요. R을 안 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7R이니까 양변에 일단 2를 곱할게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2R의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2가 얘는 마이너스 7R은 0 이렇게 되죠. 다시 정리하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 2R 1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1R 해서 마이너스 5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될 거고 R이 2분의 1이거나 또는 R이 2일 것이야.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R이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선생님 요거를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혹시 다시 돌려보고 싶은 사람은 이걸 보고 싶은 사람은 영상을 돌려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R이 2분의 1일 때 AR은 4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풉시다. 그러면 A가 얼마일까? A 곱하기 2분의 1이 4입니다. 그럴 때 A는 얼마? 8.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8이라면 세 실수가 어떻게 되느냐? 8 있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4 있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A가 만약에 R이 2라면 한번 볼게요. 그럼 2A가 4예요.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2겠죠. A가 2라면 세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공비가 2니까 2에다가
2는 4, 4, 2,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2, 4,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비가 2분의 1이어도 공비가 2여도 그죠? 왜? 공비에 따라서 이렇게 A 값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다른 A 값에 의해서 구해지는 세수는 어차피 통일돼서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을 하니? 등차 수열의 합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하나 이렇게 공비만큼 SN에다가 공비만큼 R을 곱해주겠습니다. 그죠? SN이라는 게 이런 등비 수열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총합에다가 각각 항에다가 전부 다 R을 곱해줍니다. 그럼 RSN이 될 거고요. A에다 R을 곱해서 AR 여기로 옵니다. 하나씩 밀려서 얘는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항이 N-1이었는데 마지막 항이 얘는 R의 N이 되겠죠. 왜? R을 하나 더 곱했으니까 N-1에다가 플러스 1 돼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왜요? 똑같은 게 보이니까 이제 빼고 싶어졌거든요. 이렇게 빼서 없애고 쭉쭉쭉쭉 없애고 그죠? 여기 N-1 요 앞에 한까지 없어졌겠죠. 그럼 뭐만 남았을 거냐면 얘는 1에서 R 뺀 SN이 남았을 거고 여기는 A만 남았고요. 이 뒤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얘랑 같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SN을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SN은 당연히 양변을 1-R로 나눕니다. 1-R 분의 얘는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A 1-R의 N제곱 얘가 공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비 R이 1보다 크다면 요런 식을 쓰시고요. 공비 R이 1보다 작다면 1-R 이렇게 쓰십시오.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반드시 이거 써야 해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어떻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R이 1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수가 만약에 2 이런 등비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1이죠. 그죠? 그럼 공비가 1이라는 건 뭐야? 얘를 n개 더하시오. n개만큼 더하시오. 그럼 뭐야? 그냥 2 곱하기 n이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초항 곱하기 n개 이렇게 R이 1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R이 1이 아니면 이렇고 R이 1이면 이렇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이고 항의 개수가 10이래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얘는 공비가 3이니까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1 공식 쓸게요. R-1 그리고 얘는 첫째 항 2 쓰시고 R에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3-1은 2니까 얘는 요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정답은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3의 10제곱을 다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2분의 1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야 음수 안 나오고 좀 실수가 적어지니까. 첫째 항이 2분의 1이라면서요. 2분의 1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계산하면 2분의 1 지금 약분이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1-면 얘도 통일돼서 1-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1-2분의 1의 항의 개수 제곱. 그러면 요것만 남겠네요. 1-2분의 1의 20제곱. 이것만 남습니다. 자, 479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n까지의 항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공식 쓸게요. SN은 R이 1보다 크니까 R-1 그죠? 그리고 n항까지 합이니까 초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1이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2하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정리가 가능해요. 왜? 밑이 같은 숫자니까요. 그래서 얘는 2의 1 곱하기 2의 n이니까 2의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SN은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얘 계산하면 밑에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뭐가 남냐면 2분의 1분의 1 2분의 1의 역수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앞에 2가 붙고 뒤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얘가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쓴 겁니다. 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R 그리고 초항 1 마이너스 R의 n제곱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얘는 오히려 플러스가 돼서 4가 되겠죠? 4분의 1이 앞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81번 봅시다. 얘 합을 구하래요. 그런데 도대체 192가 몇 번째 항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항의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AN은 초항 3 곱하기 R의 n-1이다. 그게 얼마예요? 192. 192입니다. 그럼 양변을 일단 3으로 나눠볼게요. 2의 n-1이 3으로 나누면 3, 6, 18. 그죠? 그 다음에 나눠집니까? 3, 6, 18, 3, 4, 12, 64. 그죠? 그러면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이죠. 그럼 n-1이 6이니까 n은 7이겠네요. 7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러면 초항하고 공비하고 항의 개수가 7개다. 알았으면 합 구할 수 있죠. 공식으로. 이번엔 R이 1보다 크니까 R-1분의 초항 그리고 R-2라고 쓰시면 어떡합니까? R을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얘의 7개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1이고요. 3 곱하기 2의 7제곱 2의 6제곱이 64니까 2의 7제곱은 128이에요. 그럼 128에서 1 빼면 127이죠. 3 곱하기 127 하면 381입니다. 자, 483번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이라고 써있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2항과 4항의 합이 10이래요. 그럼 2항 더하기 4항은 10. 얘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현재 얘는 초항이 뭔지도 모르고 공비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2항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일반항으로 이렇게 a 아래 2-1 얘는 a 아래 4-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10.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했더니 40이래요. 그럼 얘도 공식으로 일반항의 공식으로 a 아래 4-1 a 아래 6-1 이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라면요. 나눠볼게요. 직접 나눠볼게요. 자, 큰 걸 위에다 놓고 작은 걸 아래 놓고 직접 나눌게요. 10, 40. 그러면 뭐만큼 없어질 거냐면요. AR로 얘를 묶으면 분모를 AR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R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 분자도 AR. 얘는 AR의 세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4
얘는 10분의 40 이렇게 되는데 약분을 이제 제대로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사라지고 A 사라지고 R도 두 개밖에 안 남네. 아, R의 제곱이 4구나.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R이 2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R이 2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편안한 식 여기 첫 번째 식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볼게요.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A 2A 플러스 R의 세제곱 8A가 10입니다. 10A가 10이니까 A가 얼마예요? A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얘 다섯 번째까지 합은 공비 알았죠? 2-1 초항 곱하기 2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 어차피 1이고 여기 1이고 2의 다섯 제곱은 32고 32에서 1 빼면 3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485번 볼게요.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7이야.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 합의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 그럼 6항까지 합을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요거는 짝수 차수니까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요. 요렇게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아래 세제곱의 제곱을 아래 여섯 제곱을 보고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뭘 이용할 거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식만큼만 여기서 건질게요. 뭘 알고 있냐면 요만큼을 알고 있어요. 요만큼이 7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건져올 수 있는 건 요만큼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요만큼이 9라는 거 알 수 있죠? 7, 9, 63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R의 세제곱이 8이고 R은 2다.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실수인 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R이 2인 줄 알았어요. R이 2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초항도 한번 구해봅시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다가 R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2 한번 넣어서 구해볼까요? 그러면 1-2분의 A 곱하기 1-8이 7이래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7이니까 그냥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도 1이네요. 여기서도 A가 1이네요. 그죠? A가 1이에요. 여기다 대입해서 요 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A가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초항 1 곱하기 공비 얼마예요? 2의 n-1제곱이죠? 그래서 그냥 2의 n-1제곱이 an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몇 개 되지 않잖아요. 합의 공식이거나 일반항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가지로 접근하다 보면 풀 수 있습니다. 자, 487번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몇 시 곱하냐면요. 초항이 1이고 그죠? R이 x-1입니다. x-1의 두 제곱, 세 제곱, 네 제곱 계속 이렇게 될 거니까요. x는 1이 아닌데요. R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죠. R이 1일 경우랑 R이 1이 아닌 경우. 지금까지는 R을 숫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풀었는데요. 이렇게 R이 문자로 나올 때는 R이 1인가, R이 1이 아닌가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달라지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할게요. 자, R이 1이 아니라면, 즉 x-1이 얘는 1이라면 얘는 어떻게 여기는 x-1이 1이 아니라면 즉 x가 2가 아니라면 얘는 x가 2라면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SN은 초항이 1이고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SN을 그냥 구하면 SN이 n이죠. 뭐 방법이 있나요? 초항에다가 공비만큼. 그죠? 개수만큼, 항의 개수만큼. 공비가 어차피 1이니까, R이 1이니까. 그죠? X가 2일 때, 즉 R이 1일 때
S는 N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합이. 자, 그 다음에 X가 2가 아니라면 어떻게 구해질까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죠. R-1 R이 뭐예요? X 플러스 1이죠. X-1이죠.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 초항 1이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밑에 정리하면 X-2 위에 정리하면 X-1의 N제곱 마이너스 1 더 이상 정리할 방법 있나요? 정리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럴 때는 요렇고 요럴 때는 요렇다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9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이 SN이 이렇대요.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해줄래?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요? SN까지 구해서 그 전항, 그죠? 그 전항까지 빼버리면 n항이 나온다라는 공식 배웠죠. 그죠? 일반항 구하는 방법 배웠죠. 자,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이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비 수열이라도요. 이거는 합이잖아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해 놓은 걸 n번째 항까지 합쳐 놓은 거에서 그 전 항까지를 빼버리면 그냥 마지막 항 n번째 항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똑같아요. 근데 뭘 확인해 봐야 되니? 자, 이렇게 해서 an을 구했을 때는 n이 2부터고 1일 때는 1부터 일반항이 성립을 하려면 A에다가 1 넣은 거랑 S1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요거 실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자. n이 1일 때 초항이 얼마입니까? SN이 얼마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2죠. 실제로 밑에 이따가 구해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S1이 2라는 것까지만 지금 구했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SN-SN-1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얘는 SN은 위에 해놨죠. 3의 N-1에서 3의 N-1 마이너스 1을 빼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의 n-1로 묶을 거예요. 더 작은 수로 묶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3의 n-1만 한다면 3이 하나 남겠죠? 그죠? 3의 n-1 항에다가 3의 한제곱을 곱해줘야 3의 n제곱 항이 되니까요. n-1로 묶었어요. 더 작은 수로 묶어야지 더 큰 수를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묶었더니 얘는 3이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죠? 얘 계산하면 얼마? 2겠네요. 그래서 AN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 곱하기 3의 n-1. 그런데 거기도 실제로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A1을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3의 0제곱. 그러니까 1. 2네요. 와우. A1하고 S1하고 2로 통일되네요. 그렇다는 건 일반항 얘가 일반항인 여기 구한 얘가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겠다라고 일반항을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1번 한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N이 이렇게 성립을 한대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려면 얘네 둘이 같도록 이런 뜻이죠. 실제로 해볼게요. 여기 뭐 식을 알려줬으니까요. 써봅시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k에서 뺄게요. 3 곱하기 2의 n-1 플러스 k를 빼줄게요. 그러면 어차피 KK끼리는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3 곱하기 2의 n 빼기 3 곱하기 2의 n-1 이렇게 됩니다. 더 작은 수로 묶는 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묶을 거냐? 3 곱하기 2의 n-1로 묶으면 앞에선 뭐가 남습니까? 2n이었다가 2의 n-1개만큼 묶었죠. 그러니까
2의 n-1에다가 곱하기 2의 한 제곱하면 2의 n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1로 묶었으니까 앞에서는 2가 남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1만 남고, 그죠? 얘는 얘 묶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해봐야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2의 n-1. 얘가 an이니까 a1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2의 0제곱, 즉 3이네요. a1이 3이고요. s1 구해볼게요. s1을 구하면 3 곱하기 2 플러스 k예요.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a1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가 3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k가 얼마입니까? k가 얘가 6 빼기 3 해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3. 여기다 크게 쓸까요? k는 마이너스 3. 얘가 답이 됩니다. 자, 등비 수열의 꽃 원리 합계를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단리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자만 줍니다. 내가 1,000원 저금하면 첫 번째 달에도 1,000원에 대한 이자 주고 두 번째 달에도 1,000원에 대한 이자만 줍니다. 근데 복리법은 뭐냐면요. 첫째 달에 1,000원을 저금했으면 둘째 달에는 1,000원에 대한 이자를 주겠지만 세 번째 달에는요. 1,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붙은 돈, 뭐 1,100원이면 1,100원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는 1,100원의 이자에 대한 이자,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법을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00원씩 저금하고 이자를 10% 받는데요. 대박이죠. 그죠? 이렇게 많이 받으면 진짜 좋겠죠. 그러면 단리법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달에 100원을 저금하고, 그죠?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10% 줍니다. 110원 줍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원금에다 원금의 공비만큼 더해주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원금은 110원이었지만 110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저금했던 100원에 대한 이자만 줍니다. 그죠? 그럼 앞전에 구한 이 돈에다가 뭐를 주느냐? 그냥 다시 첫 번째 원금의 R%만 줍니다.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은 120원으로 늘었지만 얘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원래 100원, 태초에 저금했던 100원에 대한 이자만 줍니다. 그래서 얘를 다 저금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이렇게 저금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자로서는 얘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이자만 계속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두 번째 항은 AR이 2번 있죠. AR이 2번 있죠. 세 번째 항은 AR이 3번 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A 받고 그 다음에 AR이 그 몇 년마다 그게 줍니다. N개 있습니다. 그래서 A로 묶으면 초항 곱하기 A 플러스 RN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복리법을 한번 볼게요. 복리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해에 100원에다가 100원에 대한 10% 이자를 받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해에는요. 110원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달라졌죠. 110원에 대한 내가 지난 해에 받은 총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이자 10%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얘의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더해볼게. 그러면 얘로 묶이겠죠. 얘. 자, 얘랑 얘가 묶입니다. 묶이죠. 그럼 앞에선 1 곱하기 얘였을 때니까 1만 있고 뒤에는 R만 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항도 얘도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AR이 2제곱만큼 달라붙네요. 그럼 세 번째 해는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R이 계속 몇 배로 달라붙습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R 자체가 몇 제곱배 되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단리에다 저금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이자만 몇 배 되는 거죠. 이자만 몇 배. 여기만 이자만 몇 배가 되죠. 제곱도 아니고 그냥 몇 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초항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와, 대단하죠? N배랑 N제곱이랑은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런 공식이 되는데 이 공식을 뭐 매년 초에 계산한다, 말에 계산한다, 이것도 뭐가 다르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년 초에 돈을 저금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1월 1일 날 저금했어요. 그러면 매해 말에 연말에 12월 31일에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1월 1일 날 저금한 사람은요. 12월 31일이 되면 1년 저금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해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항 자체가 첫 해부터 이자를 받기 때문에 1 플러스 R이 초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비가 아까 뭐였어요? 1 플러스 R 자체가 공비였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얘는 얘가 더 크니까 R 빼기 1분의 초항 그리고 공비 n제곱 빼기 1. 이게 특별한 공식이 아니에요. 이게 원리합계의 뭐 합의 공식, 새로운 공식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냥 첫째 항이 뭐고 공비가 뭐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 식이 나온 것 뿐입니다. 새로운 외울 공식 없고요. 원래 공식에다가 그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다가 초항하고 공비만 잘 쓰시면 됩니다. 새로운 공식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내가 저금을 1월 1일 날 한 게 아니라 1월 31일, 그것도 1월 달 저금한 거니까요. 1월 31일부터 저금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됐을 때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첫 해에는 1년치만큼의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초항이 그냥 나의 원금인 A가 되는 거고요. 공비가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죠. 1 플러스 R 그러니까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초항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겁니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첫 해부터 받을 수 있느냐 즉 월초 혹은 연초에 저금해서 한 달 1년의 개념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3번 볼게요. 연이율 6%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60만 원 저금한대. 그러면 매년 초 1월 1일 날 저금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 써놨죠. 첫 해부터 이자를 받겠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 해 봅시다. 60만 원에 대한 이자 6%라며 60만 원의 6%. 얘를 계산할게요. 그럼 60으로 묶으면 1 플러스 0.06. 즉 1.06, 60 곱하기 1.06이 초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입니까? 첫 해부터 이자를 받겠군.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리로 받으니까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계속 1 플러스 R만큼 1 플러스 R만큼이 계속 곱해지겠죠. 이렇게 1 플러스 R만큼이 계속 곱해지겠죠. 더 계산 안 해봐도 되죠.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봤으니까 요만큼이 계속 공비화 돼가지고 붙겠구만. 그죠? 1 플러스 R 아니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요거 아니고 그죠? 요만큼이 공비화 돼서 계속 달라붙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년째 되면 공비의 1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항이 이거다. 공비가 얘다 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이 뒤에 붙는 애가 항상 공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SN 구해봅시다. 자, 1 마이너스 R이 1보다 크니까 1.06 마이너스 1분의 초항 60 곱하기 1.06 그 다음에 R에 몇 년? 10년? 10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죠? 계산해보면 1.06 빼기 1이니까 0.06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계산하라고 했냐면 10제곱 1.06의 10제곱은 1.8로 계산하래요. 얘가 1.8이에요. 1.8
1.8 빼기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60 곱하기 1.06 곱하기 1.8 빼기 1 하면 0.8.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와우, 복잡. 자, 둘 다 위아래 110 곱해가지고 소수점 2개 이동. 평 율로 이동. 평 율로 이동. 그럼 얘는 6. 6 곱하기 1, 6 곱하기 10. 그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0.8은 8. 그래서 106 곱하기 8. 6, 8에 48. 아이고. 6, 8에 48. 8일은 8. 이렇게 되겠네요. 총 848만 원.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요령 봤죠? 이렇게 소수를 마구잡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 했어요? 이렇게 110 곱해서 소수 이게 없앤다. 여기 있는 10이랑 여기랑 약분하고 여기 있는 10이랑 여기 있는 0.8이랑 없앤다. 이렇게 좀 덜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848만 원.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95번 문제. 이번에는 매년 말에 적으면 돼. 아, 안타깝게도 첫 해는 이자를 못 받겠구나. 여기 써놨죠? 아, 안타깝게도 첫 해는 이자를 못 받겠구나. 그럼 초항이 그냥 50만 원이겠구나. 그죠? 초항이 50만 원이에요. 두 번째 해는 어떻게 받겠냐면 5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의 10%, 10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0으로 묶으면 1 플러스 0.1, 즉 1.1이 됩니다. 1.1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이 공비 R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았냐? 초항이 50이고 공비가 1.1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10년째 해는요. 첫 번째 해에 이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10년째 해는요. 이 9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공식에는 이 9번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공식에는 이렇게 쓰일 겁니다. 공식으로 계산할게요. 잘 안 보이니까 R-1분의 초항 그리고 R의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선생님 여기 9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에는요. 50 곱하기 1.1의 0제곱. 그죠? 그래서 0제곱이 1이니까 50만 지금 있는 거거든요. 첫 해 이자를 못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0제곱 항부터 9제곱 항까지 항의 개수는 10개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해 못 받았으니까 선생님 여기에 9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첫째 항은 0번째 항 해가지고 0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세면 총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죠? 요거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는 0.1 그리고 1.1의 10제곱을 뭘로 계산하래요? 2.6으로 계산하라면서요. 2.6 빼기 1이니까 1.6. 그럼 50 곱하기 1.6. 그래서 얘는 50하고 얘한테 이렇게 미리 주세요. 그럼 16 곱하기 5 할게요. 30, 8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조심해야 될 거. 80이 아니라 0.1분의 80이에요. 소수점 하나 옮깁시다. 그럼 얘도 소수점 하나 옮길게요. 1분의 800. 그죠? 그래서 정답은 8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거 원리금 합계까지 다 공부해 봤고요. 210페이지까지 열심히 풀고 숙제 제출해 주세요.